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차장과 그리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입장을 듣겠다고 했었는데 양측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경찰 양측을 불러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서로 현격히 다른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사안을 들어보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검찰 측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참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고.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윤지영 의원님. 그러니까 공정수사 촉구특별위원회, 이름도 좀 깁니다만 어쨌든 오늘 대검 차장 그리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좀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서 좀 성토대만 된 듯한 느낌도 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요 지난 2017년 대선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특위 이름을 보고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면면을 보니까 여당에서 만든 특위입니다. 저는 참 이런 특위를 처음 봅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요. 국회 상임위에 대검 차장이나 경찰차장을 불러서 듣는 거야 이제 좀 당연히 이제 국회가 할 일이죠. 근데 왜 정당에서 지금 대검 차장과 경찰청장을 불러서 이야기 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면을 보면 이게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불러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러 부르겠습니까? 윽박지르러 부르겠습니까? 뻔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불러놔놓고 잠깐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수사를 개입하는 행위인데, 근데 여당에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 또 더군다나 검찰 출신들을 해본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대검 차장도 불참을 통보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구자욱 차장? 그렇습니다. 급조된 특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오라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법은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검찰이 한참 수사 중에 있고 또 수사와 그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했던 이 당사자가 나오는 특위에 이 수사 책임자가 나오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이유를 대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검찰만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경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조금 무리한 특위를 운영을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언론 보도 제목을 보니까 10스테일로 대검 차장을 깨려다 검경 불참으로 무산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 간담회는 물론 대검 차장과 경찰청 차장이 불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얘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청와대 대신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요. 첩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 문제의 첩보 문건을 갖고 계신 게 맞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그거 맞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출연해서 김기현 시장 첩보 문건 A4용지 4장을 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원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문건을 공개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까지는. 근데 보니까 지금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 달 전쯤에 개인적인 경로로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 문건을. 근데 그게 보면 A4 용지 4장 정도라는데 지금 SNS로 받은 것이 이제 난삽하게 받았다고 정리한 그게 A4 용지 4장이나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SNS로 받은 내용보다는 뭔가 더 길다는 거잖아요. 물론 보고서라는 게 그 양식이 있어서 제목 달고 소제목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A4 용지 4장은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말했던 제보를 받게 된 경위에서 나온 거에 비추어 보면은 좀 상당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익표 대변인은 저 문건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일까?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전에 2017년 10월경에 또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그 시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개입된 관여한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할 수가 있고요. 윤정훈 교수님,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갖고 있는 문건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문건이 여당 대변인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울산 동향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A4 용지 4장으로 꽉 채울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보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표창장까지 입수해서 이제 공개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확보했느냐,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민주당, 아까 앞에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된 것이 당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런 데도 좀 많이 배석해보고 그랬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자기 당 후보들끼리 이제 비방하고 이런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다른 당 경쟁자들 정보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선거 현실인 거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상대당 후보가 이제 부정부패를 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면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다 만듭니다.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 그런 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급조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울산 김기현 시장, 그것만 특정해서 어떤 비공개 책으로 논의가 됐다. 그러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거 시기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특정 지역 한 군데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제 경험칙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집권 여당의 어떤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이렇게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홍익표 대변인의 그 주장이 조금 아쉬운 것이요. 본인은 그 문건을 입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찰이나 그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내용이 없다라고 본인은 문건을 근거로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과 국민을 믿고 문건을 공개하시는 것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면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움직임은 오늘 이랬고요. 이번 주에 계속된 이 청와대의 실시간 해명을 두고도 여권 내부에서도 판단 착오했다는 말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서 충고 하나를 건넸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청와대 관계자들은 시시콜콜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게 하는지, 제발 좀 청와대는,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혹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좀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앞으로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급박한 해명 말고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비서실장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또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완전 중구난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지금 동안의 상황을 딱 틀어잡고 이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변해준 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참 웃기는 게, 이 청와대가 어떤 것을 발표를 하면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수준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걸 하면. 근데 지금은요, 청와대가 발언을 하면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때부터 틀린 말 찾기 시작하고, 또 정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보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전부 다 다른 지금 진술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청와대도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3자가 그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전에 그걸 어떤 사람이 했냐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어요. 이석수 감찰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그걸 감시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감시를 해서 그걸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예를 들어서 민정비서관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 그래서 불러 조사도 해보고 왜 이렇게 좀 의심을 가느냐. 그래서 청와대가 대변인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정비서가 지는 당사자예요. 예. 자기들이 지금 결백한 거를 발표하려니까 내용이 자꾸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대변인이 발표해버리니까 바로 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이게 지금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좀 상황을 틀어잡고 확인도 좀 하고 최종적으로 좀 확인된 다음에 좀 발표를 했으면 정제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청와대가 이 발표하는 걸 보면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는 중구난방이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나 시스템 없이 뭐 그런 이제 그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기현 시장 관련해서는 당시 2017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고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다 청와대를 나왔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백운우 비서관이나 조국 수석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백운우 비서관의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워낙 많은 첩보가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본인이 지금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에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청와대가 좀 알아본다고 뒤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당시에 있었던 그 백운우 비서관과 조국 수석이 왜 청와대에 지금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는 건지, 뭘 감추기 위한 건지, 뭐가 떳떳지 않은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 청와대를 향한 이런 비판의 화살,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어제 청와대는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가 국민소통수석의 얘기 핵심이었는데 오늘 하태기 형도 이렇게 반박을 했고 결국 어쨌든 뭐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네. SN을 통해서 제보했다. 혹은 저쪽에서는 통화로 받았다. 네.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냐 아니냐. 이런 진실 공방이 계속된다면 이 말에 대해서 무게가 별로 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보면은 상당히 좀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해명의 장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청와대 해명이 그 의혹을 좀 증폭시키는 이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대목이지만 일반 제3의 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고 그 해명을 반박하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와서 이 진실에 접근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어떤 정부적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때 솔직하게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석연찮은 해명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